볼게요. 일단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쪽에서 자 세포 그쵸? 세포와 생명활동, 세포와 생명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생태학이라고 했죠. 생태학. 환경과 생물들의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근데 이 생태학이라는 이 부분이 원래는 맨 끝에 있었어요. 자 2학년 마지막에 있었는데 내가 찾아봤지. 이 마지막에 있는 걸 왜 앞으로 끌어왔지?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쉬워서.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1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부분은 어떻게 쉽게 내는 목적이다라는 거지.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고 쉽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쉬운 부분을 끌어온 거라고. 그러면 그 대신 뭐야? 뒤에는 어려운 게 모여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뒤쪽에 어려운 게 다 모여 있다라는 결과가 됐어. 이런 결과가 됐어. 근데 이제 물리와 화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지? 물리와 화학은 기본이 갖춰져야지 그 뒤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이 제일 어려워. 근데 얘는 이렇게 했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얘를 앞으로 끌어왔지 그랬더니만 그렇게 됐대. 오케이, 그런 줄 알고. 자, 이 생태학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어렵다. 어려울 거니까. 그죠? 너무 쉽네 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 상황이. 자, 개체군과 군지. 우리 통합과학 때 다 배웠죠? 개체군의 뭐가 개체군이죠? 종이죠. 하나의 종. 그렇죠. 하나의 종. 자, 개체군은 종. 개체군. 이 여러 군지는 뭐야? 개체군들의 모임이죠, 그죠? 얘는 여러 종. 여러 종들의 모임이 있죠. 여러 종의 모임.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환경 되면 어떻게 돼? 생태계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야. 개체, 동일한 개체들의 모임, 종. 개체군의 모임, 여러 종. 자, 군집과 환경의 모임, 생태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개체군의 특성. 같은 종. 바로 나오죠, 그죠? 같은 종의 생물 개체. 자, 이제 우리는 생태계니까 개체군의 밀도, 성장 곡선, 생존 곡선,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뭘 배울 것이다? 곡선, 그래프를 배울 것이다. 그죠? 얘네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래프를 배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영향.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생태계 할 때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했죠. 자, 개체군의 밀도. 자, 밀도가 뭐죠? 밀도. 얼마나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죠? 물리화학에서는. 근데 생태학에서는 밀도는 뭘까? 개체들의 밀도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 면적이겠죠. 얘네들이 살고 있는 면적분의 개체수일 거야, 그지? 이럴 거야. 자, 공식이 등장하겠네. 생물은 개체를 단위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종족을 유지하거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개체들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간다. 자, 이와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같은 종의 생물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한다. 개체군, 동일한 종의 모임. 개체군은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개체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넓은 공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개체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체군의 밀도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개체수다. 자, 그래서 공식이 나왔죠. 이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 하이타면 다 공식이라고 했어요. 알아야 꼭 외워야 되는 거. 자, 개체군의 밀도. 자, 면적분의 개체수. 저 밀도. density죠, density. 면적, surface겠죠, 그죠? 서식하는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수. 자, 여기가 이름이 기니까 자, 짧게. 자,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 공간의 면적분의 개체수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짧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개체군의 밀도면아,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의 출생과 사망, 죽거나 그쵸? 태어나거나 죽는 거. 이익과 이출, 이거 뭐죠? 이사 오거나 이사 나가는 거,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외부에 나가는 거. 얘네들에 따라서 밀도가 변할 수 있다. 출생과 이입은 밀도를 증가시키고 사망이나 이출은 밀도를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이입 이출보다는 출생 사망의 영향이 더 크다. 그렇구나. 빛, 온도, 서식 공간 등의 비생물 요소와 다른 생물과의 경쟁, 기생, 포식, 이런 것들을 배운다. 생물 요소도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준다. 그래요. 개념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얘
동물 개체군의 개체수 측정 방법. 포획하기 힘든 동물의 개체수 또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다 못 쓸 때. 자,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한다.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자, 처음 잡은 개체수, 전체 개체수가 있어요. 처음 잡은 개체수의 처음 잡은 애에 뭘 한다고? 연못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지. 물고기를 잡아서 색칠, 표시를 한다. 그죠? 표시를 해. 그리고 이제 놓아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잡아. 다시 잡았을 때 이제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내가 아까 표시한 거야. 자, 그러면 전체 개체수분의 처음 잡은 개체수는 다시 잡은 개체수분의 표시된 개체수의 확률이죠. 확률, 그죠? 비율값, 확률. 자, 그래서 처음에 5마리 잡았어. 5마리. 전체 개체수 몰라. 이걸 X지. X분의 5마리 잡았어. 자, 내가 다시 5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야. 5분의 1이란 거지. 그러면 전체 개체수는 이거에 뭐야? 5배겠지, 그지? 자, 그래서 25마리다. 요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확률 계산. 그죠? 근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해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확률 계산. 수학적으로 하면, 얘는 너무 적게 해서 그렇지. 한 뭐 수십 마리 정도 되면은 거의 안 틀려요. 숫자가 작으면 이제 확률이 좀 벗어나지만, 숫자가 많으면 거의 안 틀려요. 이렇게. 자, 잡기 어려운 개체나, 우리가 세기 어려운 개체나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을 쓴다. 이게 어렵죠, 그죠? 이거 좀 헷갈린다, 그죠? 됐습니다. 자, 개체군의 분포.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같더라도 생물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 밀집해서 분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체군의 밀도를 또 조밀도, 생태밀도, 이것도 구별한다. 자, 조밀도. 개체군이 속해 있는 전체 면적에 대한 밀도. 전체 면적은 생물이 실제로 서식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하므로 빠르게 비교하거나 대규모로 분석할 때 사용한다. 자, 조밀도는 방금 얘기한 거네. 전체. 자, 걔네들이 살고 있는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의 밀도. 자, 생태 밀도는 실제 서식 가능한 곳 중에 개체수. 그죠? 생태 밀도는 실제로 걔네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죠? 생존할 수 있는 면적분의 개체수. 얘가 좀 더 자세한 밀도다. 요런 얘기네.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일단 외우시고, 예를 들어서 얘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자, 어떤 숲이 있어. 전체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100이야. 자, 그 안에 500마리 있대. 자, 그러면 조밀도는 얼마야?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5킬로미터의 그쵸? 5개체라고 해야 돼? 5마리, 오케이. 5마리 퍼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숲 중에 절반이 호수래. 호수에는 고라니가 못 살잖아. 그죠? 그래서 절반이 호수니까, 그러면은 실제 서식 가능한 면적은 절반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50분의 500이 되는 거죠. 실제, 가능한 공간분의 개수 500. 자, 그럼 얘는 10마리. 그렇죠? 10마리. 실제 서식하는, 공간의 생태 밀도는, 10마리다. 1km당 10마리구나.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조밀도와 생태밀도에 대한 개념이 있다. 자, 박스 쳐 있으니까 공식이구나. 자, 개체군의 성장곡선. 자, 성장은 뭐야? 성장. 자, 개체군의 성장. 개체수의 증가량이야. 그죠? 개체수의 증가 감소량. 개체군의 증가 감소량.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균은, 자, 세균 같은 거, 보통 20분에서 25분 사이에 1회 분열이 가능해요. 가장 최적 조건을 주면. 자, 20분에 1회 분열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자, 누구야? A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얘가 이제 생물학과였어. 그죠? 세균을 배양하는 거야. 내가 어떤 특정 세균. 자, 어떤 세균을 배양해서 얘를 이제 연구하려고, 연구 목적으로 배양하는 거야. 그래서 최적 조건. 최적 조건이면 뭐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다 줘. 영양소 뭐 이런 거 다 준 거야. 최적으로 잘 자라게. 자, 20분의 1회 분열을 하는데, 자, 한 마리. 자, 얘를 한 마리를 얻었어. 자, 세균 한 마리를 얻어서, 자, 얘가 분열을 시키는데, 내가 밥 먹고 와야지 하면서, 자, 3시간 동안 놀고 왔어. 3시간. 자, 3시간 뒤에 얘의 세균의 개체수는 몇 마리가 될까? 자, 20분의 1회 분열하니까 3시간이 뭐 있어? 9번. 9회 분열이잖아. 9회. 그죠? 그러면 몇 번이야? 2에 8제곱. 8제곱. 그 첫 번째 해야지 두 번이니까, 그죠?
2의 8제곱이야. 2의 8제곱이면 얼마야? 250만 되는다고. 250만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24시간, 하루 동안 놔뒀어. 24시간 놔뒀어. 자, 그럼 어떻게 돼? 36번. 자, 그러면은, 36번. 2의 35제곱. 2의 35제곱. 겁나. 자, 2의 10제곱이 한 1024잖아. 그지? 1024의 세제곱이야. 그치? 그거 10의 뭐야? 10의 9승,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9제곱이야. 이렇게 늘어난다고. 근데 조건이 뭐야? 방금? 최적 조건. 그렇죠. 최적. 이게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자, 이게 이 얘기야. 만약에 이론적으로 최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2의 n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뭐처럼 생겼어? J자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론적 생명 곡선을 J자형이라고 해요. J자. J자형 곡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최적 조건을 계속 무한히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환경 저항. 실제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 왜?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 저항이 뭐야? 공간. 그쵸? 공간이 좁아지잖아. 또 먹이가 부족하잖아. 또 얘네들의 사체. 얘네 사체가 쌓일 거 아니야. 이런 환경이 저항하는 요소 때문에 뭐다? J자형 곡선이 다 만족을 못하고, 자, 실제로는 뭐다? S자형 곡선을 만든다. S자, S자형, 그죠? S자형 곡선을 만든다.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은, 자, 처음부터 계속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처음에는 좀 약하게 존재하다가 개체수가 많아지면 점점 커지는 거죠. 환경 저항. 그래서 환경이 최대한 얘를 보존할 수 있는, 이 세균을 보존할 수 있는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이 개념. 그죠? 그렇구나. 자, 이론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맞추면 2의 n제곱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환경이 저항을 하는구나. 그죠? 환경이 얘를 못 자라게 만들어준 거야. 환경 저항. 자, 환경 저항 때문에 얘는 특정 개체수 이상으로 증가를 못 하는구나. 그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개념.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라고 한다. 자, 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렇죠? 개체군 성장 곡선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론적 곡선. J자 곡선. 그렇죠? J자 곡선. 자, 얘는 이상적인 환경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가상적인 이론적 성장 곡선이다. 실제 곡선은 뭐다? S자형, X자형. 뭐 때문에? 환경저항 때문에. 그죠? 환경저항. 환경저항은 뭐다? 환경저항은 많아야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있지만 처음엔 작다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합니다. 개체군의 성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 실제 생태계에서는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면 먹이, 서식 공간 등등등의 부족이 생겨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폐물이 쌓여 개체군의 성장이 억제된다. 이런 개체군 성장 곡선을 S자형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 저항 증가 때문이다. 자, 그래서 환경이 포함할 수 있는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실제 성장 곡선에서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해지는 한계선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 자, 얘가 최대 크기다. 최대 크기. 분석을 해보자. 그래프 분석. 자,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밀도 변화. 자, 얘가 처음에는 이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S자형 곡선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일정해져요. 그죠? 일정해져요. 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죠. 환경 수용력. 수용할 수 있는 최대값. 자, 1.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증가하므로 환경 저항은 구간 1보다 2와 3에서 더 크다. 자, 얘가 이거니까, 그죠? 환경 저항은 이만큼이야. 그죠? 처음에는 환경 저항이 적어. 그러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 사이 값이 환경 저항이니까. 자, 서식 공간의 면적이 일정하면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개체군의 밀도는 높아진다.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는 구간 1보다 2, 3에서 높다. 밀도는 높죠. 그죠? 면적 똑같으니까 개체수가 높으니까 높겠죠. 오케이. 자, 어떻게 날까요, 시험에? 자,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날까요? 일단 개념 물어보겠죠. 그죠? 왜 이런 그래프를 그리냐? 그리고 환경 저항이 뭐냐? 환경 수용력이 뭐냐? 자, 이런 S자형, J자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야.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 자, 생장 곡선은 개체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얘기야. 자, 생존 곡선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에 대한 얘기야.
자,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예요. 자, 한 개체군 내에서 같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자, 이를 생존곡선이라고 한다. 자, 개체군의 종에 따라 연령별 사망률이 다르므로 자, 형태가 있다. 1형, 2형, 3형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볼게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생존곡선. 자, 사람부터 볼게요. 자, 사람은 1000명이 태어났어요. 1000명이 태어났어요. 자, 나이가 어릴 때 사람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부모님이 이제 그죠? 집중 케어를 받으니까, 그죠? 안 죽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어요. 자, 이게 1형이야. 사람. 그죠? 사람이 1형이야. 어떤 애들이 이러냐? 대형 포유류들. 그죠? 대형 포유류. 자, 얘네들은 보통 뭐예요? 가족 생활 하는 애들. 그치? 가족이 이제 애기들을 케어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어릴 때 안 죽고, 커서 이제, 다 수명을 다해서 죽죠. 자, 두 번째, 2형. 자, 나이가 들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속 죽는 경우. 자, 이 다람쥐. 그쵸? 이런 거. 소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 자, 3형. 애들은 많아. 애들은 많이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다. 바다에, 그죠? 바다에 대부분 그래요. 자, 물고기 알 엄청나게 많이 낳지만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애들 대부분 먹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거북이 같은 애들. 거북이, 자, 몇 마리 못 살아남아. 근데 살아남은 애가 굉장히 오래 살아. 그지? 그걸 3형이라고 해요. 3형. 자, 초기에는 많이 죽어. 근데 살아남은 애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거. 3형. 얘가 거북이.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쵸? 애들. 자,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는 거죠. 1형. 초기 사망률이 낮으면, 어렸을 때 안 죽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인 수명을 다하고 죽는 유형. 수명을 다하고 죽는 유형.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부모가 자손을, 돌보는 애들. 그죠? 자손을 적게 낳고, 이 적게 낳는 자손을 부모가 집중 케어하는 경우는, 수명을 다하고 죽어요. 자, 대형 포유류. 그죠? 대부분 대형 포유류. 사람, 사자, 코끼리 같은 애들. 오케이. 2형. 연령에 따라 사망률이 일정해 계속 죽어. 다람쥐, 조류, 새죠, 새. 히드라 뭐예요? 머리 없게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고. 히드라도 이제 물속에 수생식물이야. 물속에, 아니, 식물 아니고. 수생동물이야. 물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래요. 히드라.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람쥐, 조류, 새. 다람쥐나 조류, 이런 애들은 일정하게 계속 죽는구나. 3형. 초기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지만 생존한 개체는 또 오래 살아. 그죠? 이런 애들. 후기 사망률은 낮다. 자, 한 번에 많은 수의 알을 넣고 자손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 자, 보통 어류, 그죠? 굴. 자, 이런 애들. 자, 그래서 그래프. 자, 얘도 딱 중요한 게 뭐야?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자, 이게 무슨 형이냐? 어떤 애들이 그러냐? 그쵸? 자, 생존 곡선의 반대가 사망 곡선이겠죠, 그죠? 사망 곡선. 자, 그래서 1형, 2형, 3형. 얘도 1형, 2형. 1형은 뭐야? 초기에 안 죽어. 나중에 죽는 거죠. 2형은 일정하게 계속 죽어. 예, 그죠? 3형은 초기에 많이 죽지만 나중에 안 죽어. 뭐 이런 애들, 그죠? 요렇게. 자, 요 그래프 두 개로 두 개로 막 설명하는 문제가 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4회 때 많이 봤죠, 그죠? 중학교 4회 때 연령 분포와 연령 피라미드. 자, 이게 뭐죠? 이게 이렇게 된 게 뭐죠? 선진국 아니죠? 후진국이죠, 또. 발전형. 자, 뭐 애들이 많아. 근데 노인이 없어. 그렇지? 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나중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죠? 인구가 많아질 거야. 자, 이게 발전형, 개발도상국이죠, 그죠? 사회에서. 안정형. 그죠? 선진국이 오히려 쇠퇴형이에요. 자, 안정형은 뭐냐면 여기 생식 가능한 개체와 자, 애들이 비슷한 경우. 그죠? 보통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 아기를 낳고, 그죠? 그러면 유지가 되죠. 안정형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쇠퇴형.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극단적이죠. 자, 그래요. 이게 쇠퇴형. 자, 노인들은 많은데 이제 생식 가능한 연령층보다 애들이 적은 경우. 그러면 얘는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거를 연령 피라미드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자, 개체군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왜 그럴까? 어떤 경우 그럴까? 주기적 변동, 피식과 포식 얘기한 적 있어요. 피식과 포식, 먹고 먹히는 거. 자, 포식자가 늘어나면 피식자는 줄어들죠.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도 줄어들어요. 그 포식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피식자는 다시 증가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생겨요. 자, 이런 현상을 주기적으로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고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아, 주기적으로 변하는구나. 자,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자, 얘가 생각보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죠? 아, 이게 복잡하잖아. 그죠? 굉장히 복잡하잖아. 자, 요 그래프. 자, 그래프 별표 3개. 자, 요 복잡한 그래프가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자,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얘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설명입니다. 자, 개체군을 둘러싼 기온에 대한 기온, 온도, 일조량, 햇빛의 양, 낮의 길이 등의 환경 요인의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돌말 개체군. 이거밖에 안 났어요. 돌말밖에. 자, 그래서 돌말. 자,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조류, 해조류, 그죠? 광합성 하는 애. 아, 광합성 하는 애구나. 해조류, 돌말. 이렇게 생겼구나. 보자.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났다 그랬어. 자, 돌말. 자, 영양염류. 뭐가 영양염류가 뭐야? 먹이. 얘네들은 먹이. 영양염류. 자, 먹이. 자, 먹이라고 하세요. 먹이. 그래, 먹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세기. 돌말의 개체수. 빛의 세기 노란색. 수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얘. 자, 돌말의 개체수 얘 있죠, 얘. 자, 얘를 설명하면 돼요. 얘의 변화 그래프를 설명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해볼게요. 겨울에 돌말 개체수가 왜 죽어? 먹이가 많은데. 돌말 개체수가 왜 이렇게 빛도 적어? 약하고 수온도 약하고. 아, 그렇죠. 빛의 세기가 약해서 광합성을 못하고 수온이 너무 낮아서 돌말이 번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럼 봄에 갑자기 얘가 쫙 올라가. 왜 올라가? 수온이 올라가고. 아, 그렇죠. 빛의 수온이 세기도 올라가고 빛의 세기도 세지만 먹이도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봄에 올라갔다가 왜 갑자기 뚝 떨어져? 이거 먹이가 너무 아, 없어. 그렇죠.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먹이가 줄어들어서 얘가 개체수 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좋은 게 2개인데 먹이가 줄어서 얘가 줄었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얘가 온도가 높잖아. 그치? 그래도 밥이 근데 없으니까. 얘가 얘에 따라가는 거지. 먹이, 그죠? 영양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다시 영양염류가 올라가죠. 근데 개체수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기온이 낮아지고. 아, 기온과 빛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개체군의 변화가 왜 그런지. 자, 요게 이제 다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많이 했죠. 통합과 때부터도 많이 했어요. 자, 쓰라손이 첫 번째가 뭐야? 포식자는 어떻다? 개체수가 적습니다. 그죠? 적어요. 자, 피식자는 어떻다? 많습니다. 개체수가 많아요. 피식자. 먹히는 애들은 원래 많아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자, 눈신토끼는 왼쪽의 그래프 눈금을 읽어야 돼요. 그죠? 자, 시라소니는 뭐야? 오른쪽 눈금의 그래프를 읽어야 돼요. 선생님, 순간적으로 시라소니가 더 많은 경우가 있네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얘는 얘를 읽어야 되고, 얘는 얘를 읽어야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딱 주놓고, 자, 이때, 자, 눈신토끼와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낚는다고. 읽어야 돼. 자, 스라소니는 오른쪽 눈금을 읽어야 되고, 눈신토끼는 왼쪽 눈금을 읽어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프 해석이요, 그래프 해석. 자, 그래서 눈신토끼가 많아지면 시라소니가 먹이가 많으니까 증가하고, 눈신토끼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얘 감소하고, 이거, 그죠? 서로가 서로를 쫓아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피식과 포식에 의한 주기적 변동이에요. 됐습니다. 주기적 변동. 자, 이거 증가 감소 이게 계속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거 수능에 나왔던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게 수능에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자, 원래 이제 피식자의 개체수가 작아지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식자 개체수가 포식자 개체수가 작아지면 피식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피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죠? 피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났으니까 포식자가 늘어난다. 자,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피식자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피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포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그죠? 얘가 감소하면 얘는 또 는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는, 자, 뭐와 이입에 의해서 증가해요? 출생. 태어나거나 이사 오면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이출에 의해서 감소한다. 근데 뭐가 영향을 많이 준다? 출생과 사망의 영향이 더 크다, 그죠? 이사 오는 건 별로 없더라. 자, 생태학을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 태어나고 죽는 게 큰 영향을 주더라. 자, 시간에 따른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개체군 뭐라고 해요? 개체군 성장 곡선. 자, 많은 시기에 출생한 개체들이 시간이 지음에 따라 살아남은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생존 곡선.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생존 곡선, 성장 곡선.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는 뭐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하죠. 주기적으로. 1년을 주기로 변하여 눈시토끼와 시라소니의 개체군의 크기는 먹이 관계, 그렇죠? 먹고 먹히는 피식과 포식, 먹이 관계, 피식과 포식, 먹이의 관계. 좀 이름이 이상하다, 그죠? 피식과 포식의 관계. 피식 포식이 더 맞는 거 의니까, 그죠? 피식 포식의 관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약 10년을 주기로 변하더라. 오케이. 이게 먹이 관계죠, 그죠? 먹고 먹히는 관계.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 곡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요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종 내의 상호작용이야, 그죠? 자, 종 내의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종 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죠? 요 두 가지를 배워요, 이제. 자, 종 내 상호작용은 일단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면 어떻게? 그죠. 서로 돕고 살죠. 자, 먹을 게 있어. 자, 나는 얘를 먹어야 돼. 쟤도 얘를 먹어야 돼. 근데 같은 종이야. 그럼 어떻게? 같이 먹자. 나눠 먹자. 내가 좀 덜 먹을게.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서로 다른 종이야. 그죠. 얘를 죽여버리고 내가 먹는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종내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뭐다? 싸우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볼게요. 자, 개체군 내에 각 개체는 중요한 게 먹이지위. 자, 먹이지위. 이게 제일 중요한다 그랬어요. 먹이지위와 공간지위. 자, 여기 이제 플러스 하면 이제 배우자. 자, 배우자. 자, 이게 중요하다. 먹이지위, 공간지위. 자, 내가 먹고 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나의 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 얘가 겹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은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심해지며, 자,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환경 저항이라고 했죠, 그죠? 환경 저항. 과다한 경쟁은 부상이나 천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개체군 내에서, 자, 개체군 내의 특징,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고 해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텃세 뭐죠? 특정 지역, 이 특정 지역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거잖아, 그지? 자, 텃세. 개체군 내에 한 개체가 먹이, 배우자, 서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경우, 얘를 텃세라고 한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세력권이라 하고, 텃세는 개체를 분산시켜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이나 경쟁을 피하게 한다. 조류와 포유류는 주로 번식기에 세력권을 형성했다가 끝나면 해제한다. 자, 은어, 까치, 물개, 얼룩말. 자, 얘네들인데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느냐는 것은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그죠? 선생님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은 외우지 마시고 시간 아까우니까. 자, 뭐가 있다? 텃세가 있구나.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거구나.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위제. 순위제. 어떤 거죠? 순위제. 대표적으로 뭐가 순위제죠? 저기 뭐냐? 닭 같은 거. 애들, 그죠? 닭이나 이제 원숭이, 얘네들. 먹이를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 순서대로. 순위가 있어요. 1등 와서 먹고, 2등 와서 먹고, 얘가 다 먹으면 3등 와서 먹고, 이렇게. 순위가 있는 거. 그죠?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야? 그쵸? 중2병 애들. 중2병. 자,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자, 왜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야?
네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럼 네가 이겨? 그럼 네가 1등, 내 3등 뭐 이렇게. 그죠? 순위 매기죠. 이거는 자연 현상이야. 그죠? 서로가 미워서 싸운 게 아니야. 서로 어떻게 안정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오케이. 자, 순위제.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에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순위를 한번 정하면 더 이상 안 싸워요. 그죠? 자, 누가 누굴 이겨? 이제 결정돼. 그러면 이제 안 싸워요. 얘네들. 자, 순위에 따라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함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려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러려고. 그죠? 이러려고. 자, 고릴라 닭. 고릴라 닭. 자, 양. 큰 뿔양. 얘네들. 자, 그리고 요 그림. 자, 요 그림이 또 이제 좀 시험에 많이 났어요. 시험에 많이 별표치고. 시험에 많이 나오면 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은어, 텃새와 세력권. 은어는 바다에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하천에 자갈이 깔린 얕은 여울로 올라와 세력권. 자, 근데 은어들이 어떻게 해야 특정 영역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머지 영역에 침범을 하지 않더라. 자, 수컷 은어는 부착 조류가 자라는 자갈이 많은 곳, 산소가 풍부하고 물살이 적당히 산란하기 좋은 곳을 골라 자신의 세력권을 삼고 암컷을 기다린다. 다른 수컷 칠자가 접근하면 맹렬하게 공격한다.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닭의 순위 정하는 경우,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거죠. 누가 누구를 공격해서 누가 이기냐. 그래서 순위를 찾는 것이다. 순위 찾는 것이다. 아직 순위가 없어. 자,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죠?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더제. 리더제. 자, 뭐가 있었죠? 텃새가 있었고, 그죠? 텃새. 순위제가 있었고, 순위제. 그 다음에 리더제. 자, 이거는 뭐야? 같은 종 내의 상호작용. 같은 종에서 안 싸우고 유지하려고. 리더제는 딱 느낌상 뭐야? 순위제와 달리 한 명만 리더고 나머지 다 평등한 거. 그죠? 이런 경우. 요렇게 해서 살아가는 경우. 개체군의 한 개체가 리더가 돼서 무리 전체를 이끄는 것. 리더는 개체군이 먹이를 얻거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솔한다. 다른 개체들은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각자 맡은 일을 하여 개체군의 질서를 유지한다. 자, 코끼리, 기러기, 술록, 기러기 앞에 한 명만 리더, 그치? 다음에 자, 열을 맞춰서 쫓아오죠. 그죠? 리더제.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애들. 사회생활. 자, 얘 뭐야? 개미나 벌. 여기 정해져 있죠? 많이 들어봤죠? 개미나 벌. 개체군 내에서 먹이 수집, 방어, 생식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 자, 그래서 생존율과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게 사회생활.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가족생활. 자, 가족끼리 사는 거. 혈연관계에 속한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 새끼를 돌보거나 먹이를 사냥하며 살아가는 거. 협력적인 행동은 개체군의 생존을 높이고 자선을 성공적으로 양육한다. 사자, 코요테, 하이에나, 제비 뭐 이런 애들. 자,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많아. 텃새, 디어. 순위제, 1, 2, 3, 4. 리더제, 한 명만. 사회생활, 뭐 꿀벌 같은 애들. 가족생활, 가족끼리 사는 거, 그죠? 요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요렇죠? 텃새, 순위제, 그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얘네들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죠? 왜? 개체군 외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또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개체군 내의 개체들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하면 둘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 꿀벌과 같이 각 개체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분업화된 체제를 뭐라고 한다? 사회생활. 사회생활. 자, 혈연관계, 가족생활. 가족생활. 그죠? 요 정도 나겠죠, 그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 뭐가 있냐? 뭐 이거 있고 이거 있다. 경쟁 피하려고, 그렇죠? 자, 군집. 이제 군집이 뭐야? 여러 다른 종의 모임이야, 그죠? 자, 여기 이 군집 내의 상호작용.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개체군과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생물 요소의 영향을 주고받고 단일 개체군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자, 군집의 구성. 군집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떠오르죠? 이제 여기 그래프, 그죠? 우리 했던 거, 이거. 그쵸? 얘가 비생물, 생물, 그쵸? 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쵸? 자, 요 그래프. 먹이사슬.
생산자 1차, 2차, 3차. 오케이. 영양 단계. 자, 화살표를 어디로 간다? 영양분, 에너지의 이동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자, 이건 약속이에요. 자, 먹이그물이 복잡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생태적 지위. 아까 얘기했던 먹이 지위. 먹이 지위. 자, 먹이 사슬에 차지하는 위치, 공간 지위. 자, 서식 공간의 위치. 얘네가 겹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죠? 얘네 겹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맨날 봤죠, 그쵸? 먹이금을 복잡해야 된다. 자, 군집의 구조. 이제 군집을 따지는 겁니다. 군집을 따지는 거. 아까 이제 그 밀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군집의 구조와 특성은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수와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군집은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이 있다. 희소종이 있다. 그 중에 우점종. 자, 우점종 대빵이라는 거. 대빵. 그 지역의 대표. 오케이. 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 개체수가 많거나 개체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 오케이, 우점종. 자, 군집은 일반적으로 우점종과 우점종은 소수. 자, 많은 건 희소종. 다수의 희소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점종은 다른 개체군과 비생물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태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핵심종은 뭘까? 없으면 안 되는 애. 그쵸? 핵심종. 자,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와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핵심종이라고 한다. 핵심종이라고 한다. 해달 같은 애들. 그죠? 해달. 얘가 사라지면 성게가 늘고 성게가 해조를 먹이면 해조류가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해달이 뭐다? 핵심종이다. 이 얘기죠. 그죠? 이런 거. 자, 그렇다. 핵심종.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점종, 핵심종, 희소종, 지표종. 지표종은 뭘까? 그 특정 환경에만 살 수 있는 애들을 지표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급수에만 사는 물고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지표종이라고 해요.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볼 수 있는 개체군. 그죠? 얘를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양서류가 있어. 그건 뭐야? 물가가 있구나. 그죠? 물가에서 할 수 있으니까. 피부를 통해 물질 교환을 하므로 습지 파괴, 수질 오염 정도를 알려준다. 지유류. 자, 이런 것들로 알려준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또 뭐가 나와있죠? 뭐가 나와있어요? 자, 일단 핵심종. 핵심종 아니고 우점종. 자, 우점종. 자, 우점종이 있고. 자, 우점종이 아닌 애들은 다 뭐라고? 희소종. 희소종이야. 희소종. 자, 대빵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희소종이다. 자, 그 지역의 핵심. 얘가 없으면 안 돼. 핵심종. 그쵸? 자, 그 지역에만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지표종. 오케이. 자, 요 정의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정의. 얘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점종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게 나와있죠. 자, 우점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방영구법이라고 해요. 방영구법. 나오죠, 그죠? 오케이.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자, 수능에서도 생태계 쪽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어요. 생태계 쪽에서. 그죠? 자주 나왔습니다. 자, 방영구법. 식물 군집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태 조사 방법. 조사할 곳에 일정한 크기 방형구.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방형구라고 한다. 그죠? 방형구. 얘 자체가 방형구예요. 자, 방형구를 여러 개 설치하고 방형구에 나타난 식물 종, 개체수, 방형구 수, 지표를 돋고 있는 정도, 밀도. 자,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한다. 자, 그래서 중요치를 계산해서 우점종을 알아낸다. 오케이? 자, 이거 방형구예요. 자, 볼게요. 정의. 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밀도는 아까 얘기했죠. 자, 총 면적분의. 자, 방형구의 총 면적분의 개체수. 그죠?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빈도는 뭘까? 빈도는 자주 나타나는 정도잖아. 그러니까 방형구 중에 출현한 방형구야. 그죠? 내가 방형구를 막 여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하고 여기 어떤 환경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요 방형구의 총 면적분의 개체수는 밀도인 거고, 총 방형구가 4개였어. 자, 그 중에 2개에만 출현했어. 그럼 빈도가 2인 거야. 0.5 이렇게. 그죠? 4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0.5. 피도는 뭘까? 피는 껍데기라는 의미잖아. 피도는 방형구가 4개인데 보다 얼마나 많이 덮고 있냐. 이거는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면적을 세야 되는 거지. 그죠? 면적을 세야 돼.
자, 그래서 밀도, 빈도, 피도 값을 구합니다. 어떤 개체군의 밀도, 빈도, 피도. 자, A라는 개체군이 있어. 자, 얘의 밀도 값, 자, 빈도 값, 피도 값을 구해요. 피도 값을 구해요. 자, B라는 개체군이 있어. 자, 얘도 똑같이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상대값을 구합니다. 상대값. 이 두 개를 합한 것 중에 A는 얼마를 차지하느냐? 퍼센트로 나오죠. 자, 그래서 상대 밀도 퍼센트,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구해요. 자, 이 상대 값을 다 구해서 이제 뭘 해요? 더해요. 이 값을 다 더해요. 더하기는 하면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그죠? 이게 이제 중요치. 얼마나 중요하냐? 자, 얘가 이 수치가 가장 높은 애를 뭐라고 한다? 우점점이라고 한다. 이런, 그죠? 이런 계산법이에요. 자, 중요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얘 퍼센티지 값을 다 더한 값을 중요도. 얘가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한다? 우점점이라고 한다. 이 끝이에요. 자, 됐습니다. 다시 밀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빈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피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값은 뭐 하면 돼? 전제값분의 이 종의값. 이거 하면 되지, 그지? 퍼센트. 자, 이 퍼센트를 다 구해요. 이 퍼센트를 구한 걸 다 더한 걸 중요도. 그쵸? 중요도. 이 중요도가 제일 높은 걸 우점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뒤에 이제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대상법. 주로 물가에 사는 식물 군집 조사할 때 사용되는 방법. 띠 모양으로 요렇게 띠로 해가지고 식물 조사한다. 식물 군집의 피도를 조사할 때 인공위산이 지금은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밀도, 빈도는 개체수를 줘서 얘를 세면 돼. 근데 피도는 면적을 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얘는 알려주고 시작하거든.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되겠죠. 또 전교 1등 채우세요. 자, 앉으시고 볼게요. 자, 군집의 종류. 자, 뭐 이런 군집들이 있다. 어디 사는 애들. 자,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험 출제가 좀 떨어집니다. 시험에 자주 났던 건 다 체크해줬죠, 그죠? 요 부분은 그냥 빠른 속도, 이런 게 있구나. 혹시 모르니까 읽어보는 거죠. 자, 군집의 종류. 다양한 생물 군집이 존재한다. 장소에 따라 개체군의 서식 환경이 달라지므로 각 서식 환경에 적응한 개체군들이 모여 군집을 이룬다. 식물은 군집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생물 요소이다. 식물은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그죠? 식물은 핵심 생물 요소이다.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빛, 물, 온도, 비생물 요소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식물 군집이 형성된다. 군집은 개체군의 서식 환경에 따라, 자,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과 수생. 자, 일단, 자, 중요한 건 식물인데, 식물이 광합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 수분, 온도, 그리고 이제 빛, 요 세 가지 환경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군집을 영향을 크게 준다 이런 얘기죠. 육상 군집. 자, 기온과 강수량. 자, 기온 강수량. 자, 기온 강수량에 따라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뭐야? 산림, 그죠? 숲이 우거진다 이 얘기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자, 강수량은 괜찮은데 기온이 낮아. 그건 뭐야? 초원, 풀떼기 잘한다. 그죠? 자, 강수량이 너무 적어. 그럼 사막이 된다. 오케이? 그 지역의 생태는 기온과 강수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산림, 목본, 나무죠, 나무. 목본. 초모는 풀이에요, 풀. 그죠? 나무와 풀로 이루어진 육상의 대표적인 군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산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산림, 숲이 우거져 있다. 열대우림, 가장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죠. 아열대, 상록, 화렵스림, 온대지방엔 낙엽, 화렵스림, 안대지방엔 침엽스림. 자, 얘는 뾰족뾰족한다고, 그죠? 침엽수, 여기 있죠. 자, 화렵수는 잎이 넓은 거, 침엽수는 잎이 뾰족뾰족한 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초원. 초원.
초본, 풀이죠. 풀. 자,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어야 건조한 대륙 내부에 발달하며 열대지방의 건조 지역에, 자, 열대초원, 열대지역의 건조한, 온대지역에 건조하면 온대초원, 얘를 스테프레리 팜파스라고 한다. 그렇구나. 자, 뭐 시험에 나오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초원. 자, 비가 너무 안 오면 사막이 되겠죠. 그쵸? 식물 종만 자라는 군지, 건조한 환경.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자, 그래서 열대, 온대, 한대, 고산 뭐 이런 다 사막이 존재할 수 있고, 툰드라 굉장히 추운데, 자, 툰드라 넓은 벌판. 자, 이걸 툰드라라고 한다.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풀떼기. 수생군집, 물속에 사는 거죠. 물속이나 물가에 생활한 적은 개체군들이 이루는 군집. 하천, 호수, 강에서 형성된 담수군집. 바다에 형성되면 해수군집, 담수군집. 하천, 호수, 강. 염분의 농도가 낮겠죠. 수생식물, 어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 등이 서식한다. 해수군집, 바다, 식물, 어류, 무척추 동물, 해양 포유류,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렇구나. 자, 층상구조. 자, 그래프랑 그림 나왔으니까 좀 자세히. 자, 높이가 높으면 얘는 어때요? 자, 이쪽 높은 곳에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산림은 도다른 빛의 세기와 양에 따라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빛 때문에, 그죠? 자, 식물들은 층상구조를 이룸으로써 지표면에 도다른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층상구조는 산림에 살아간 동물에게 다양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산림은 우점종의 이름에 따라 결정된다. 신갈나무가 우점종인 산림은 신갈나무림이라고 하고, 소나무가 우점종이면 소나무림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자, 교목, 키 큰 나무. 얘를 교목이라고 해요. 아교목, 아자부터 뭐라 그랬어요? 화학에서도 한 단계 낮으면 아라 그랬죠, 그죠? 한대, 아한대, 그죠? 황산, 아황산, 그죠? 아자부터 한 단계 낮으면 아자부터요. 교목, 키 큰 나무, 아교목, 키 작은 나무, 관목, 난쟁이 나무, 그죠? 자, 그 다음에 초본, 풀, 그 다음에 지표층, 지중층 해서 빛이, 자, 높은 곳에서 거의 50%, 얘가 다 먹는다는 거죠, 50%. 내려갈수록 별로 빛이 없다. 그늘이죠, 그늘. 자, 요런 단어들, 교목, 키 큰 나무, 아교목, 얘보다 약간 작은 나무, 자, 관목, 키 작은 나무, 오케이. 그 다음에 초본, 요렇게 돼 있구나. 생태 분포.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온과 강수량 때문에. 다 똑같죠? 기온과 강수량 때문에. 자, 수평, 수직, 요렇게 차이가 난다. 수평 분포.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자,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 수평 분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열대우림. 비가 적게 오면 열대초원. 아예 안 오면 열대사막. 그죠? 자, 중위도, 화렵수림, 넓은 나무. 자, 온대초원, 온대사막. 침엽스림, 툰드라 너무 추워서. 자, 요렇게 된다. 자, 얘가 이제 수평 분포. 위도별 분포죠, 위도별. 자, 수직 분포는 높이죠, 높이. 산. 자, 밑에는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 호낭잎 섞여 있다는 거죠. 침엽수림, 꼭대기 가면 키 작은 나무밖에 없다. 관목잎, 요렇게 된다.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이 갖는 생태적 위치와 역할을 뭐라고 해요? 생태지위라고 해요. 생태지위. 애는 뭐가 있었죠?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었어요. 자,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어요. 생태지위에는. 자, 여기에서 플러스 배우자죠. 그죠? 이걸 두고 싸우더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자, 생태지위, 먹이지위와 공간지위, 배우자. 오케이.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그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우점종. 자, 가장 우수한 점유하고 있는 종. 오케이? 우점종. 자, 우점종. 자, 얘를 찾아낸 방법을 뭐라 그래요? 방영국법이라고 하죠. 방영국법. 자, 방영국법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산하죠. 뭐죠? 밀도, 빈도, 피도. 오케이. 밀도, 빈도, 피도. 자, 얘는 공식이죠. 밀도는 자, 면적분의 개체수. 자, 빈도는 뭐죠? 면적. 방영구 수분의 출현한 방영구수야. 출현한 방영구. 면적이고. 그쵸. 얘는 면적이고 얘는 방영구 중에 몇 개에서 출현했냐 이거예요.
피도는 그 면적 면적분의 덮고 있는 덮고 있는 면적, 덮은 면적이야. 덮은 면적, 면적분의 덮은 면적이 피도야. 자, 얘가 암기, 그죠? 그냥 외우는 거, 공식. 자, 그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계체군을 뭐라고 해요? 지표종. 그 군집에서만 발견되는 군집의 특징, 지표종이죠, 그죠? 특정 지역에 알 수 있는 거 지표종이라고 하죠, 지표종. 자, 우점종이 아닌 애들은 뭐라고 하죠? 희소종. 자, 그 군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핵심종, 그죠? 이름대로 하는 거죠, 이름대로. 자, 군집의 수평분포. 자, 얘는 뭐야? 수평분포 아까 위도에 따라서, 그죠?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 때문에, 그쵸? 얘가 산림, 열대 산림, 그쵸? 뭐 초본, 뭐 이런 게 나왔죠. 군집의 수직분포는 뭐? 높이죠, 높이. 그렇죠? 높이에 따른 기온과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산 때문에. 오케이. 자, 이제 상호작용. 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개체군 간, 종 간의 상호작용. 자, 종 간의 상호작용은 싸우는 거죠. 분석, 공생과 기생, 포식과 피식,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자, 이 단어들이 뭔가? 종 간 경쟁. 자, 요런 것들을 본다. 자, 그래프가 막 여러 개가 나오고 막이죠? 어떤 느낌 들어요? 시험 문제로 내기 좋겠구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위에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는 잘 안 나요. 그죠? 잘 안 나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 한정된 먹이와 서식 공간 계속 나오죠. 자,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극심한 경쟁 결과 이긴 개체군은 번성하고 진 개체군은 사라진다. 경쟁 베타 원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경쟁 베타 원리. 자,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와 겹치면 어떻게 된다? 경쟁한다. 근데 종 내 경쟁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지만 종 간 경쟁은 뭐야? 경쟁 베타.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야. 그죠? 경쟁 베타 원리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종 내, 종간은 전혀 다릅니다. 경쟁의 의미가. 자,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서로 다른 종이에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성장곡선. 자, S자형 성장곡선이죠. S자형. 그죠? J자형에서 환경저항, 환경수용력 이런 게 기억나야 돼요. 자,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를 어떻게 할 때? 자, 각각 따로 단독 배양, 따로 배양할 때 애기 집신벌레가 훨씬 그쪽 개체수가 많네, 그죠? 많이 난다. 자, 요 혼합 배양. 자, 얘를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배양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졌어요. 집신벌레 져요. 그죠? 져서 어떻게 돼요? 멸종돼요. 그죠? 자, 15일 뒤에 멸종되더라. 자, 그렇다고 해서 애기 집신벌레도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돼? 원래의 환경 수용력보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은 뭐야? 서로 간에 손해를 끼칩니다. 결국 손해를 끼친다. 근데 이제 종내 경쟁은 손해를 끼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해. 근데 종 간은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가 멸종한다. 둘 다 손해를 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멸종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멸종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자형 곡선이 어떻게 사라져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납니다. 분석. 자, 그렇다고 하니까 서로 경쟁해서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얘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뭘 한다? 나눠 살기. 그죠? 공간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요만큼만 할게 이런 거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해? 분서라고 한다. 분서. 자, 얘가 나눠 살기. 자, 나누자. 생태적 지위가 뭐라고?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자, 얘가 비슷하면 뭐 한다고? 경쟁 베타.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 자, 근데 뭐 하자? 서식지, 먹이, 이 시간 등을 보다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걸 분서라고 한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개념이죠, 그죠? 분서. 자, 솔새가 여러 종류의 솔새가 있어. 여러 종의 솔새가 있으면 한 종만 있으면 원래 이 나무를 다 차지하고 살아. 자, 근데 여러 종의 솔새가 있으니까 뭐야? 꼭대기에는 특정 종 A라는 종, 자, 중간엔 B라는 종, 밑에는 C라는 종 이렇게 나누어 살더라 이거지. 자, 이렇더라. 오케이. 자, 이걸 분서. 피라미, 은어 아까 나왔죠? 은어가 아까 뭐 했죠? 뭐였지? 근데 그거 터세. 얘가 터세를 했죠. 터세.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종 내에서는 터세를 합니다. 종 간이잖아.
종간이면 텃새가 아니라 뭐야? 둘 중에 하나 싸워서 이길 때가 싸우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은어와 피라미가 같이 살 때는 어떻게 한다? 피라미는 강변에만 살더라. 그죠? 은어는 중심부에만 살고. 자, 이런 나눠 살기를 하더라.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 중앙에 녹조를 먹고 살지만 은어가 나타나면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곤충만 먹고 살더라. 그죠? 이걸 다 뭐라고 한다? 분서라고 한다. 분서. 그죠? 자, 나눠 살더라. 자, 공생. 종간에 뭐? 같이 둘 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둘 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군집 내 서로 다른 개체군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현상. 공생. 자, 이익을 주고받는다. 자, 공생은 뿔뿔. 자, 아까 경쟁은 뭐야? 서로 간에 마마야, 마마. 경쟁, 공생은 뿔뿔이야. 경쟁 마마. 자, 그 다음 분서는 분서는 그냥 뭐 영영이야. 그쵸? 서로 간에 안 끼치고 사는 거. 또 뭐가 있어요? 포식과 피식은? 풀마. 뿔마야. 얘는 풀마야. 풀마. 자, 또 뭐가 있어? 기생이라는 게 있어. 기생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풀마야. 598이. 568을 왜 넣어? 그죠? 뿔마야. 자, 기상은 뿔마야. 뿔마. 기생은 풀마. 자, 그렇죠. 공생 뿔뿔입니다. 자, 요렇게 서로 간에 플러스 영향을 주냐, 마이너스 영향을 주냐, 이런 게 있죠. 자, 공생에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다. 서로 간에 뿔뿔이 있지만 편리공생. 한쪽에만 플러스인 경우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뿔뿔도 있지만 뿔 제로도 있다. 라는 거죠. 그죠? 뿔 제로도 있다. 편리공생. 상리공생 먼저 보자. 둘 다 이익. 독성을 가진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숨을 수 있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요거 우리 니모. 그죠? 니모. 자, 말미잘과 흰동가리 서로 간에 서로 이제 뿔뿔이다. 그죠? 플러스. 자, 독성을 가진 말미잘은 흰동가리 숨을 수 있게 피난처 제공하고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먹다 남은 먹이 찌꺼기를 제공한다. 이물질과 기생충을 제거한다. 말미잘의 건강 유지. 오케이, 뿔뿔. 자, 큰 물고기의 청소 놀래기. 자, 얘 입안을 청소해 주겠죠. 자, 큰 물고기의 아가미 입속을 깨끗하게 한다. 청소 놀래미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뿔뿔. 자,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어디서 들어봤죠? 질소고정. 질소 고정하는 애. 자, 자신이 고정한 자꾸 지워져. 자, 자신이 고정한 질소. 고정이 뭐라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걸 고정이라고 했어. 자, 자신이 고정한 질소 화합물을 콩과 식물에게 제공하고 콩과 식물은 서식지,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 지으류를 구성하는 균류가 뭐죠? 균류? 세균 아니에요. 세균과 균이 있다는 거야. 버섯 같은 애도 균류. 버섯. 그죠? 버섯. 자, 이런 버섯도 이제 균류로 돼 있어요. 자, 얘가 균류가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네 땅속에서 이제 균사라고 하죠. 균사. 땅속에서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퍼져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 균사. 이 실처럼 퍼져서 사는 애가 이제 나중에 버섯이 되는 겁니다. 버섯 먹어봤어요? 네. 버섯 뜯어보면 실처럼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그쵸? 잘립니다. 자, 포자 생명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죠. 땅속에서 이렇게 실처럼 막 이렇게 사는 애를 균이라고 세균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편리공생. 공생하는 둘 중에 하나는 이익을 얻지만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그쵸? 자, 따개비와 혹등고래. 자, 따개비와 혹등고래. 따개비, 혹등고래부터 힘들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이동하면서 부유생물을 걸러 먹는다. 자, 혹등고래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 빨판상어와 바다거북. 자, 바다거북, 빨판상어 몸에 붙인 생물과 이익 손해가 없다. 자, 한쪽에만 플러스인 거. 황로와 들소. 그렇다. 이익과 손해가 없는 애. 자, 기생은 뭐야? 기생은 뿔마죠, 그죠? 하나는 이익을 얻지만 하나는 손해를 얻는 게 기생한다, 그죠? 두 개체군이 함께 생활하면서 한 개체군은 이익이지만 한 개체군은 손해를 보는 경우. 오케이. 자, 그래서 기생식물, 기생벌, 촌춘. 자, 그렇죠. 기생하는 애들. 포식과 피식, 뿔마. 그렇죠.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자, 피식자.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포식자는 몸집이 크고 강한 유리한 접근 형질을 갖고 있고 피식자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도피하기 위한 자, 성질을 갖고 있다. 보호색, 그렇죠. 보호색. 자, 얘 보여요. 얘 벌레. 얘. 대벌레. 그렇죠. 대벌레. 자, 그래서 나오죠. 뿔 제로, 뿔마, 마뿔, 마마. 그렇죠. 마마가 뭐죠? 경쟁. 경쟁. 맞다. 자, 뿔뿔이 뭐죠?
공생 중에 상리공생. 상리공생. 자, 뿔 제로가 뭐죠? 편리공생. 편리공생. 얘가 편리공생. 편리공생. 자, 요런 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요런 식으로 수능에 자주 났다는 거야. 그죠? 요런 식으로 수능에 자주 났습니다. 자, 그래요. 상리공생, 편리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피시카 푸시, 기생.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래프. 자, 여기 자, 설명했지만, 종강 경쟁이 일어나면 죽어요. 자, 죽어요. 분석.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죽진 않아요. 그죠? 분석. 자, A종, B종. 자, 상리공생. 둘 다 이익을 봐요. 원래 이게 이제 점선이 뭐야? 단독 배양이라고 하죠. 혼자 자랄 때 이만큼인데 서로 영향을 줘요.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피시카 포식. 그렇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거. 자, 이 그래프 형태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이거 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 신기하게 생겼어. 자, 종강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OX 표시하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 맞아요? 맞죠. 당연하죠. 생태적 지위는 뭐가 있었어요? 먹이 지위. 먹이랑 공간. 공간이. 그렇죠. 두 가지 있었어요. 공간 지위. 자, 경쟁 배타가 일어나면 경쟁하던 두 종 모두가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죠. 그죠? 자,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 종류, 생활 공간들을 달리하여 경쟁. 경쟁을 피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석. 그죠? 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분서입니다. 한 개체군이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 뭐야? 편리공생. 편리공생이라고 한다. 편리공생. 상리공생. 두 개체 모두 이익을 얻으면 상리공생이라고 한다. 상리공생. 오케이. 다음에 군집과 천이. 자, 천이 이동하는 겁니다. 생물 군집의 형태가 변하는 걸 천이 과정이라고 해요. 천이 과정. 오랜 세월 동안 군집의 종 구성 특성과 연속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라고 한다. 천이. 정의를 기억하시고. 자, 천이의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한다? 극상. 극상. 자, 극상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개척자. 천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면 개척자라고 합니다. 자, 원래 지구는 처음부터 생명체가 있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흙이 있지 않았겠죠? 처음엔 뭐였을까요? 지구는? 화성암, 바다이거나 화성암, 그죠? 마그마가 식었죠. 화성암. 자, 그럼 요게 최초로 뭔가 들어왔겠죠? 뭔가 들어온 걸 뭐라고 한다? 개척자라고 한다. 개척자. 그럼 얘가 들어와서 이제 이 화성암을 뭘 할까? 화성암을? 자, 얘를 부셔요. 자, 부시면 뭐가 생겨요? 이제 흙을 만들어요. 개척자가 먼저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뭐가 자랄까? 나무가 바로 자라죠. 그렇죠? 풀이 자랍니다. 풀. 그렇죠? 자, 초본이 자랍니다. 개척자가 들어왔다가, 자, 개척자가 흙이 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초본류라고 하죠. 풀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자라요? 사람이면 바로 안 나고. 자, 키 작은 나무, 그쵸? 자, 관목이 자라죠. 자, 관목. 자, 그는 관목 자라고 이제 키 큰 나무, 교목이 자라죠. 그죠? 키 큰 나무가 자라는데, 키 큰 나무가 자라요. 자, 키 작은 나무에서 키 큰 나무 자라요. 자, 그 중에, 키 큰 나무 중에, 교목 중에 뭐가 있냐면, 양수림이란 게 있어요. 양수림, 음수림, 양수, 음수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차이일까? 빛의 양입니다. 양지식물, 음지식물 얘기한 적 있죠? 네. 통합과학 때도. 양지식물은 뭐야? 햇빛이 풍부하면 잘 자라는 애. 음지식물은 뭐야?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애. 자, 처음에 뭐가 잘 자라요? 얘가 먼저 자라겠죠. 자, 그래서 관목 다음에 뭐야? 양수림이 됩니다. 양수림. 잎이 두껍고, 그죠?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수림 밑에 양수림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늘지기 때문에. 양수림 밑에는 음수림이 자라요. 그러면 양수림과 음수림이 섞여 있겠죠? 호남림이라고 해요. 호남림. 자, 음수림은 어떤 애야? 잎이 넓고 얇은 애야. 그죠? 음수림. 자, 그러면 호남림이 되면은 양수림, 음수림이 있죠? 그럼 그 밑에는 양수림 자랄 수 있나요? 없어요. 계속 음수림만 자랍니다. 그럼 나중에 양수림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음수림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 이 음수림으로 가득 찬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극상이라고 한다. 자, 이게 최종 단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대 우림 들어가면 다 어떻다? 어둡고 잎이 막 그죠? 넓은 애들만 있다. 그죠? 음수림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죠? 자, 그 극상 단계에서 산불이 났어. 다 탔어. 그럼 어디부터 출발한다? 초본부터 흙이 있고 영양분은 충분하니까, 그죠?
다시 풀부터 잘한다. 이거예요. 자, 요런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났어요, 이게. 이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볼게요. 개척자 볼게요. 개척자. 자, 천이가 가장 먼저 들어와 정착하는 생물. 척박한 환경에 대해 적응력이 높으며 생명활동의 환경 변화에 뒤따른 생물종이 나타난다. 자, 이 개척자. 가장 먼저 들어와야 정착하는 생물. 자, 일반적으로 이제 흙을 만드는 지의류 같은 거죠. 지의류, 그죠? 지의류. 이끼 같은 애들. 자, 극상. 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를 극상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그쵸, 음수림이 극상입니다. 그죠? 음수림이 극상이다. 자, 1차 천이. 천이에도 종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1차 천이라고 한다. 그죠? 1차 천이. 자, 산불이 나거나 뭔가 변화가 생겨서 풀부터 다시 시작한 거를 2차 천이라고 해요. 2차 천이. 그죠?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구나. 자, 생물이 없고 토양이 형성되지 않는 볼모지에 시작한 천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자, 1차 천의 종류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로 구분된다. 건성천이는 방금 얘기했던 거, 돌에서 자라는 거. 습성천이는 이제 아까 바다는 비슷한 못 자라니까, 그죠? 호수 같은 데서, 그죠? 이런 데서 자라는 거. 자, 천이 초기에는 토양, 후기에는 빛이 중요하다. 자, 건성천이 먼저 보자. 건성천이. 자, 예를 볼게요. 자, 건성천이. 원래 우리는 땅이 뭐야? 돌이었어. 그죠? 처음부터 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돌이에요. 지의류. 얘가 뭐예요? 개척자. 지의류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흙이 생겨요. 자, 얘가 흙을 만들어줘요. 오랜 시간 동안. 그죠? 흙을 만들어줘요. 그럼 초원이 자라요. 풀이 자라요. 그죠? 초원이 자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키 작은 나무, 관목이 자라요. 자, 그 다음 뭐다? 양수림이 자라요. 양수림 밑에서 음수림이 자라서 호남림이 돼요. 자, 그 중에 호남림에서 양수림 다 죽어요. 그러면 음수림만 남아요. 그게 극상. 자, 이게 1차 천이 중에 건성천이. 자, 만약에 얘가 이제 맨 땅이 아니라 원래 호수였어. 물이 차 있는 호수였어. 자, 호수면 나중에 여기에 뭐가 이제 흙이나 이제 여기 있는 풀떼기가 여기 들어가서 빈 영양이 없는 호수였어. 근데 여기 이제 영양분이 차고 흙이 쌓이기 시작하면 부영양호라고 해요. 자, 얘가 이제 흙이 가득 차서 뭐 추적하는 데를 스번이라고 해요. 스번. 그럼 이제 여기가 초원. 항상 초원이에요. 초원 되면 관목 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여기가 얘가 항상, 그죠?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그죠? 얘를 2차 천이. 자, 그림을 요렇게만 외우면, 그죠? 산불, 황무지 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만 외우면 어떻게 된다? 끝난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요 천이 과정만 얘기하면 되고,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났다. 요 부분이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났다. 자, 그러니까 여기 요 그림을, 자, 별표 3개를 칠게요. 자, 요 위에 있는 내용은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림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습성천이 2차 천이, 그죠? 2차 천이. 그쵸?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진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라고 한다. 자, 1차 천이 중 건성천이에서 개척자는 지의류. 그죠? 지의류. 자, 기존의 식물 군집이 있던 곳에 군집이 그쵸? 2차 천이라고 한다. 2차 천이. 2차 천이 이미 영양분과 흙이 있기 때문에 초본류부터 자랍니다. 천의 마지막 단계에 안정된 군집을 극상이라고 한다. 자, 극상은 뭐다? 음술입니다. 그쵸? 음술입니다. 자, 이 정도만 잘 기억하면 거의 맞아요. 그쵸? 이 정도. 자, 여기서 요 상황에서 다르게 꽈서 낼 수가 없어요. 자, 요 그림에서 다르게 꽈서 낼 수가 없어요. 요 내용은. 그래서 요 내용을 한 번 정도 하시고, 이 그림 해석한 거, 자, 하시고 외우시면 안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방향구법 계산할 거. 방향구법.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방향구법이랑 요 뒤에 얼마 안 남았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끝내고, 제일 쉬운 책은 다음 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끝나요. 요 다음 책은 이제 뭐가 나와요? 준킬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준킬러가 뭐라 그랬죠? 신경. 그쵸? 신경계, 근육, 운동계, 그 다음에 뭐가 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 그죠? 면역계. 그래서 신경계, 근육계, 면역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
제일 어려운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 마. 그러실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생태학은 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쉬운 부분은 빠르게 정리. 요 시험에 난다 그랬지. 요 부분만 빠르게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설 연휴 휴가. 오케이. 다음 주 휴가. 다 어디 가죠? 아무데도 안 가. 자, 수고했습니다.